세 번째,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자, 요거 핵심입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성벽.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있으며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춰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우리는 심리할 대상자,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며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또한 소년법상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의할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10세 이상에서 20세 이하의 소녀. 예, 10세 이상에서 20세 이하의 소녀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불안감을 조성한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소년법상 소년부 제4조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여기 앞에서 있죠. 성벽이 있는 이것이 여기에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으로 보호사건의 심리할 대상자가 아닌 것이 5번이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찾아내기가 힘들죠. 그냥 기출문제로서 한번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이렇게 접해보는 걸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마초. 우리가 대마초를 다른 말로 이제 마리화나라고 하는데요. 대마초나 마리화나 이렇게 나오면 이제 청소년 문제와 보호에서는 청소년 유해 약물로 구분해서 보는 건데요. 청소년 유해 약물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중추신경 억제제, 중추신경 흥분제. 이걸 꼭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중추신경 흥분제, 중추신경 억제제. 자, 이 카페인이나 대표적인 게 카페인, 그리고 니코틴, 등을 우리는 중추신경 흥분제로 보고요. 중추신경 억제제를 우리는 아편, 대표적으로 본드 이런 걸로 보고요. 대마초 같은 게 중추신경 억제제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생성 귀인 맥강균이 주재료이며 무색무취한 백색북만의 환각제다. 이 백색북만의 환각제는 이거는 1938년도 스위스 제약회사에서 발견한 합성 물질이에요. LCD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껌종이나 아니면 우표에 이렇게 좀 첨가되는 어떤 물질이에요. 이 합성 물질인데요. 이 LCD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 환각 효과가 앞에서 얘기했던 코카인의 100배, 코카인의 100배 정도의 어떤 효과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환각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것은 대마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LCD라는 합성 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대마초, 마리화나에 대한 설명이니까 잘 이해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잎과꽃에서는 테트라히드로 카나비놀에서 THC라는 환각 성분이 들어있다는 건데요. 요 바로 THC가 바로 환각 성분의 주 물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흡연 시에 앞에서 얘기한 THC, 이 THC는 혈액 속으로 신속하게 흡수되어서 그 THC가 뇌로 분포된 다음에 나머지 신체의 나머지 부분으로 재분포되는 형태. 그래서 환각 상태를 일으킨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마초 마리화나의 이 환각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집중력 감퇴, 사고력의 저하, 비현실감,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대마초나 마리화나, 그러니까 대마초 마리화나를 피게 되면은 집중력이 감퇴되고 사고력이 저하되고 비현실감에 대한 상태로, 그리고 특히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지각력이 없고 내가 여기서 무엇이 어딘지도 모르죠. 예, 그런 형태로 심하게 나올 경우에 환각 상태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남용시 때로 난폭해지거나 식욕이 증진되며 심박동 증가와 결막 충혈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심박동 증가는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마초 마리화나에 대한 부분들은 중추신경 억제제, 중추신경 흥분제 이걸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49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청소년 문제 행동의 유형은 청소년 문제 행동의 유형입니다. 자, 먹고 토하기 증후군으로도 불린다. 자, 많은 양의 음식을 빠른 속도로 먹어 치우며 먹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식사 조절력의 상실감, 이런 형태를 보이고, 이 행동 후에는 체중의 증가가 두려워 구토를 하거나 이뇨제, 관장제를 복용하거나 심한 운동과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행동이 보인다. 네, 이게 식이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게는 바로 신경성 폭식증에 해당됩니다. 신경성 폭식증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토하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신경성 폭식증을 많은 양의 음식을 빠른 속도로 먹어요. 그러니까 폭식이죠. 그러고 나서 그 식사 조절의 상실감을 본인이 보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또 구토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신경성 폭식증하고 관련된 문제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식증이라고 돼 있죠. 이식증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것을 먹는 사람입니다. 먹는 증상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흙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노인의 치매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런 이식증의 증상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식증을 한번 좀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설에다가 다른 대사장애, 금단장애, 소화장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설명을 좀 달았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으로서 옳지 않은 것.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몸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올바른 정보교육. 예, 당연하죠. 자기 신체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갖고 그 신체에 대한 각각의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또 올바른 정보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이 정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양성평등을 배척하는 교육. 자, 양성평등을 배척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남성 우월주의가 될 수 있겠죠. 남성 우월주의와 관련 있고, 결국엔 이 남성 우월주의 때문에 청소년 성문제가 청소년 성문제뿐이 아니죠. 사회에 성문제가 또 발생된다고 보시죠. 결국에는 성교육하고는 양성평등하고 상당히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성평등을 배척하면 안 되는 거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제고하는, 인식 수준을 제고하는 형태의 문제로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이 맞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한번 볼까요? 성적 의사결정을 키우는 교육. 그렇죠. 성적 의사결정, 거부할 수 있는 의사결정력, 뭐 이런 것들을 또 성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교육을 통해서 성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생명에 대한 존중감과 인권교육. 예, 특히 생명의 존중감은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서
낙태를 예방하는 것까지도 염두한 상태에서 생명 존중감을 교육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 인권, 태아의 인권도 중요하고, 그리고 성과 관련된 성 문제와 관련된 대상자의 인권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